네, 안녕하십니까. 8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8주차가 아니라 지금 9주차네요. 죄송합니다. 9주차 온라인 강의인데요. 실제로 9주차 온라인 강의를 다 찍고 유튜브에 링크를 걸려고 하니까 소리가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새로 똑같은 걸 내용을 새로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제가 힘을 내서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아주 많이 깊어가고 있죠.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이 가을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고요. 또 그 수업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인쇄해 가지고 같이 보시면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간중심주의 상담에 대해서 로즈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이번 주는 게슈탈트 게슈탈트 상담 치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치료는요, 프리츠 펄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창안을 했고요. 형태 치료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게슈탈트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이런 부분들이 막 모여서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의 형태주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펄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 책의 155페이지에 쭉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로라 펄스라고 해서 펄스의 그 부인 아내 되는 분도 이제 같이 게슈탈트 심리학 이 치료에 대해서 함께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이제 설명도 같이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발달 과정과 그리고 주요 개념, 성격 이론, 정신병리 이론, 치료의 실제 이렇게 해서 그 3시간에 이제 3시간 정도로 나누어서 20분에서 25분 정도로 해서 3시간에 나누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은 걸 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예, 그렇지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슈탈트 치료는 프리츠 펄스가 창안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게슈탈트라는 말은 잠깐만요. 제가 그 펜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으로. 게슈탈트라는 말은요. 모습, 형태, 인물 등으로 번역되는 용어인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애매모호한 부분이 모여서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로 지각된 형체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게슈탈트는 요 그림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라고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딱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림으로 보이나요? 아마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노인의 그 얼굴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 젊은 여자의 옆모습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의 어떤 게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먼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의 어떤 그 얼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인의 얼굴이든 이 여성의 얼굴이든 간에 젊은 여성의 얼굴이든 간에요. 어떤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여가지고 전체를 구성하는 거죠. 전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게슈탈트라는 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게 바로 게슈탈트인데요. 이게 부분들이 다 합한다고 해서 전체와 같지 않다라는 이게 이제 게슈탈트 를 형성하는 게슈탈트의 하나의 이제 개념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그림 안에 노인의 얼굴도 있고 또 젊은 여성의 얼굴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노인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그럼 노인의 얼굴이 떠오르면은 노인은 뭐냐면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여자의 이 얼굴은 뭐냐면 배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배경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뒤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게슈탈트라는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참 좋은 하나의 자료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얼룩말인 것 같아요. 얼룩말, 여러분들 이건 뭔가요? 얼룩말로 보이나요? 자, 이 얼룩말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나요? 이 선들이 있죠. 까만 선들. 막 이렇게 까만 선들이 있는데 이 까만 선들이 모여가지고 뭘로 보이나요? 우리한테 얼룩말로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까만 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모이니까 하나의 그 얼룩말의 모양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게슈탈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슈탈트는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모여서 합이 되는데 이 부분의 합은 부분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4, 5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게슈탈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게슈탈트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뭘로 보이나요? 이 그림은 아마도 뭐 사람의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는 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커브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커브로 보이는 사람은 커브로 보이는 사람은 흰색만을 보면 이제 커브로 보이겠죠. 그러면 검정은 뭐가 되나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흰색은 정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은 배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검정색이 사람의 얼굴이 정경이 된다면 먼저 보인다면 그게 정경인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정경과 배경이 막 두 개가 서로 나한테를 올려간다라는 거죠. 근데 명백하게 나 딱 보면은 사람 얼굴만 보여. 그러면은 정경이 딱 뚜렷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나요? 훨씬 더 이 그림에 여기에 정경에 몰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경과 배경에 대한 이 그림이 게슈탈트 상담 치료할 때 쓰는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들 정경과 배경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만약에 까만색이 정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흰색은 배경이 돼줘야 되고 흰색이 정경이 되면은 검정색은 배경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정경이 되면 잔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잔이 정경이 되면 사람의 얼굴인 검정색 부분은 배경이 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이 그림은 어떤 사람은 다리로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로 보인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배로 보이는 사람은 어쨌든 뭡니까? 배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리 저 부분은 확실하게 뒤로 쫙 물러가 있어야 배경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쭉 정경으로 보려고 하면은 배가 어떻게 돼요? 배경으로 쫙 물러가 줘야지 확실하게 이 다리가 정경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경은 우리가 이제 정경은 내가 어떤 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정경과 배경이 뚜렷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럼 제 강의를 듣는데 제 강의가 정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처 해놓지 않았는 뭐 과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빨리 해놓고 와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내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수업에 와가 있긴 하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는 배경이 돼야 되는 게 정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업에 오면 수업이 정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배경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배경 중에서 하나가 정경으로 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점심때에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떡볶이를 못 먹었어요.
떡볶이 이제 스페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뭡니까? 실제로는 그 못 먹었던 그 떡볶이는 배경이 돼가 있어야 되는데 전경으로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죠, 현실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자, 배 이걸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지금 여기 이 다리를 보고 싶어요. 다리가 내 전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늘어진. 근데 이 다리가 전경이 되면은 다리에 몰입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림에 몰입할 수 있는데 근데 뭡니까? 배가 자꾸 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배가 배경이 돼가 쭉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자꾸 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다리를 집중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뭡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게슈탈트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걸 내가 부분적인 게 모여서 전체적인 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서 막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해결 과제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내가 전경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확 그냥 전경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은 뒤로 쫙 물러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심리적으로도 어떻겠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처 해결하지 못한 점심 때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못 먹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난다거나 이거는 이거는 이제 작은 건데 먹는 거 얘기 나서 이런 것들 이제 미해결 과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내가 인생에서 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실에 어쨌든 몰입하고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옛날에 어떤 뭐 있었던 과거에 미해결된 과제들이 있다. 그럼 이런 것들에 계속 매여가지고 제대로 현실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이럴 때 뭡니까? 게슈탈트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현실이 내 전경에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과거가 내 전경으로 올려가는 거예요. 과거는 뭡니까? 지나간 일은 배경이 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현실에 집중할 수 없고 그럼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 행동적인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미해결 과제, 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언니만 뭐 예뻐했다라든가 아니면은 동생만 뭐 칭찬해주고 동생 나는 어릴 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는데 계속 그 언니하고 비교를 당했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너무 가난함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현재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그 가난함이 그 미해결 과제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러다 보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그 문제만 나오면 부딪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게슈탈트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전경과 배경. 전경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전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배경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집중 안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이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제 두 얼굴이 입술이 맞대리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앞에 봤던 그 장 있죠, 그죠? 전경이 하얀색 부분이고 배경이 검정색 부분이다. 그림이 컷 부분으로 보인다면 전경이 검은색 부분이고 배경이 하얀색 부분이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요걸 따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요. 수업 발표가 끝나고 피드백이 막 오가는 중이에요. 교수님은 권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학생들의 피드백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칭찬, PPT가 글씨로만 가득 차 있어서 보기 힘들었다는 아쉬움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칭찬에만 초점을 두면 칭찬이 전경이 되고 아쉬움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에는
이 아쉬움이 뭐가 됩니까? 전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나는 내가 칭찬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은 뭡니까? 아쉬움은 배경으로 가게 될 거고 칭찬은 전경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이런 걸 이제 이걸 게슈탈트라고 한다. 이렇게 전경과 배경이 이렇게 싹싹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다. 왜 그것도 못 보냐, 뭐 그렇게 그것밖에 생각 못하느냐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저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보일까 궁금해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접촉을 통해서 전경을 떠올랐던 그 접촉을 통해서 알았던 자각이라고 하거든요. 알았던 이 게슈탈트들을 해소하고 나면 욕구가 올라오고 해결됩니다. 조절과 통제, 뭐 이미 행동해버림으로써 해결된다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전경에서 사라져서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고 그러면 다시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되어서 전경으로 떠오르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게슈탈트 형성과 해소가 방해될 때는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요 지금. 그러면 그게 미해결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욕구죠. 그럼 그 욕구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가 고파서. 그러면은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 지금 공부가 안 되네라고 하면은 이걸 뭡니까? 내가 조절하거나 알아차리고 조절하거나 아니면 통제하거나 아니면 진짜 밥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해소됐기 때문에 다시 밥 먹고 싶다 하는 거는 배경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게슈탈트가 형성되어서 전경이 또 되는 거죠. 그럼 수업을 계속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어떤 게 돼? 뭔가 또 고민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러면서 그건 다시 배경으로 물러나가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미해결된 과제들을 해결해내고 또 그게 또 배경으로 가고 또 새로운 전경이 발생하고 그럼 그 전경을 해소하고 나면 그건 또 배경으로 물러가고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탁탁탁 전경과 배경이 잘 바뀌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봤던 그 광경들 있죠. 다리하고 배하고 그럼 내가 다리를 보고 싶을 때는 배를 뭡니까 배경으로 다리를 전경으로 앞으로 당기고 배를 뭡니까 뒤로 쫙 밀고 이렇게 이제 원활하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잔 있죠. 그것도 어때요? 잔도 우리가 내가 잔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검정색은 배경이 되고 잔은 전경이 되겠죠. 흰색이. 그리고 사람 얼굴을 보고 싶다 하면 얼굴이 전경이 되고 또 그 잔은 배경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활하게 전경과 배경이 교체되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이 심리적인 우리가 그 각각 전경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이러면 이제 별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형성되고 해소되고 이런 것들이 방해되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 치료는요. 지금 여기에서 개인의 의식에 떠오르는 체험의 자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개인은 자유로운 실존으로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창조하고 자신이 창조한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점에서 실존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그리고 너의 격이 없고 평등하고 진실한 관계와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 중에서 게슈탈트 심리학적 기초는 프리츠 펄스와 그의 아내 로라 펄스의 여러 가지 개념 속에서 강하게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게슈탈트 법칙, 즉 완결성의 원리 뭔가 완성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욕구가 올라오면 미해결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완성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차이 가르니 효과라고 있는데 끝맺음 없이 중단된 행동들은요. 기억 속에 우선적으로 저장된다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그 욕구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슈타인의 이론 중에서 정경과 배경의 형성 원리와 자기 실현, 환경과의 적극적인 대립의 개념이 수용된다. 정경과 배경은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뒤에 또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와 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서 관계적 게슈탈트 치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게슈탈트 상담의 인간 본성에 대한 8가지 가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 책에 보면 그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160페이지를 여러분들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게슈탈트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 본성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8가지에 대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게슈탈트 치료 상담 치료가 굉장히 인본주의에 입각해 있고 그리고 실존주의적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통합된 전체로 기능한다. 즉 인간의 신체적 기능, 정서, 사고, 감각, 지각 중 어느 하나도 전체 인간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통합된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인간은 또한 자신의 환경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을 환경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능동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자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반응을 능동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선택도 내가 하고 책임도 내가 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감각이라든가 사고, 정서, 지각들을 완전히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을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각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 없고 다만 현재 순간에서만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우리가 이제 인간중심 상담 같은 경우는 우리 로저스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로저스는 인간이는 하나씩 착한 존재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런 걸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게슈탈트에서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게슈탈트 치료는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 중심 상담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인간 중심 상담과 달리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하다는 관점을 취하지는 않지만요. 사람을 자기 결정권이 있고 그리고 능동적인 존재다.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에 필요한 자원이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점. 그리고 이제 인간은 개인마다 상황마다 그 사람의 주관적 관점에서 보아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라는 현상학적 관점들을 강조하고 있고 이 게슈탈트라는 용어 그 자체에서 암시하듯이 인간을 어떤 전체적인 유기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사고와 인지의 부분, 감각과 어떤 지각의 부분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이런 부분은 전체 인간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인간이 된다라는 거죠. 신체 따로 정서 따로 이렇게 사고하고 인지 부분 이런 게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간을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라는 게 바로 게슈탈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특성으로서 게슈탈트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게슈탈트 개념은 2교시에 다시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